가운데 있는 이 군인이 병사예요. 17살의 어린 나이의 군인이라는 소리예요. 미군의 그런 군사 기지들 가끔씩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17의 군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 군사대학 1년, 장교생활 3년, 한계요단 무기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 3년에서 10년간 군에 종사한 요즘은 북한 인권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군 출신인데 또 군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뺄 수는 없죠.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육군정책자문위원으로 유일한 여성 탈북여군 장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군에 대한 문제는 첫째로 이제 애정이 상당히 깊죠. 제가 어려서부터 군복무를 했고 사회 첫 생활을 북한에서 이제 이런 예쁜 옷 색깔을 못 입어봤어요. 보이색밖에 못 입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좋아하는 게 보이색이어서 가끔씩 군발이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군의 생활의 문제와 한국이나 이제 미군의 이런 다른 나라의 군의 생활을 봤을 때 군이라는 독특한 특수 구조가 있습니다. 그 특수 구조는 바로 사살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기를 다루는 것 자체는 규율과 통제가 없으면 이것이 다르게 나쁘게 악용될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특수 조직은 통제와 규율과 그 조직의 명령 체계가 분명해야 이 군이라는 조직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너무 지나친 통제와 인권 유린과 수많은 피해와 그 모든 것이 짓밟히면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 군 생활, 군복을 입은 7년이에요. 군복은 정확히 현역 군인으로 있은 거는 그 7년 안에 제가 죽을 고비만 5번 넘겼어요. 크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합하면 10건이 넘는데 크게 5건이 넘은 것이 첫째 10명씩 훈련 올라가서 쇼크로 사체실 들어갈 뻔했어요. 그날 새벽 2시에 제가 눈 뜨지 않았으면 전 그날 사체실 들어갔어요. 쇼크로 의식을 차리지 못해서 그게 영양실조예요. 10명씩 훈련하면서 먹은 음식을 계속 오바이트 하면서 제가 그 체질이 떨어지면서 영양실조로 몸무게 40kg에 혈압 80에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맥박이 아예 안 잡히면서 제가 사체실 들어갈 뻔했던 사건이 크게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첫 번째 마비로 해서 완전히 이제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이 될 뻔했던 문제. 역시 이재승 군사대학에서 10명씩 훈련으로 이제 훈련이 딱 끝나서 건강상 문제로 제가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훈련이 중단이 되니까 그 다리가 다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3개월 동안 이제 혼자서 걷기 연습하고 이제 걷기 연습하면서 저는 침상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마지막 졸업까지 이제 끝까지 졸업식장에 내 발로 걸어 나가서 졸업증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주 조금 좀 다르게 군사대학을 나왔어요. 세 번째가 바로 부대에 배치돼서 양어장 건설을 돌짐을 지고 나르다가 그 다리 마비가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재발이 될 때 다시는 일은 못 선다라는 군사대학 군의대학 소장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때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게 치명적으로 제가 또 다른 세 번째가 바로 그 두 번째 마비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한 10개월, 한 6개월 이후에 다리 때문에 내가 결국 자살 시도를 한 네 번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이제 부대에 배치돼서 또 다른 부대에서 이제는 부중대장으로 결국 그때 다 살아남았어요. 사람 목숨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자살 시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이제 부대에 가서 이제 한 개 부대를 통제하고 하는데 이제 동계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계훈련의 잔인함이 이제 밤 6시에 일과가 기상이 시작돼서 아침 6시에 지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은 잘하면 자요. 근데 지휘관들이 자요? 지휘관들이 같이 자면요, 얘네 밤에 안 자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러한 군사 조직과 군사 훈련과 동계 훈련이라는 가장 이제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보름 정도 시작이 되거든요. 해마다 12월 1일에 시작돼서 12월 15일에 끝나요. 이 보름간 훈련에서 내가 이제 7일 만에 이제 갑상선 중독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쇼크돼서 아예 12시간을 의식을 못 차렸거든요. 그때 흔적이 이거예요. 목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내 목이 내가 보일 정도로.
이 목주름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그때 이미 목주름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부었던 목이 들어가면서 이 주름이 딱 굳혀지더라고요. 그렇게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북한의 군복무는 바로 그렇게 잔인함과 동시에 군을 통제를 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과 이게 미군의 이러한 군사를 보게 되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서도 또 다시 19개월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권과 자유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유입이 되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되면 군이라는 특수 조직의 명령체계와 조직의 규율과 통제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전쟁이나 어떠한 군사 작전을 할 때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은 뭐가 된다? 아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는 적군이 돼버려요. 그것이 군이라는 특수 조직입니다. 이러한 군이라는 특수 조직이 국가를 위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그 유지되는 데서 폭행이나 뭐 이런 강압이나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친 인권이라는 문제가 너무 두각이 되면 이러한 진짜 군사 조직이라는 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군이라는 조직을 좀 다른 시각으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이 군에 너무 필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이 잘못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뤄져야 될 진짜 잘못된 부분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군 전체에 타격을 주는,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제 분석이 된다면 그것은 군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러한 군에 관련된 이슈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 너무 필요하다. 저는 또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수많은 군부대를 많이 방문했잖아요.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군복부터 그 공급되는 이 차원이 너무 다르다. 발전된 국가의 이 군수품 공급이, 후방물자 공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군에서 군복무를 못했던 것이 너무 한스럽고, 무기에도 철저하게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근데 북한군의 무기는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적을 소멸하기 위한 무기예요. 그리고 그걸 다루는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아무도 고려 안 해요. 그런데 미군에 또 이제 그런 미군들을 또 만나봤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미군의 그런 군사 기지들 가끔씩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자유와 절제와 군과 이 모든 것이 딱 통합이 된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르구나. 그러한 문제를 너무나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을 경험 못했으면 저는 그런 시각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군에서의 병사 생활과 군사대학과 장교 생활과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무기까지 다뤄보면서 이 모든 걸 다 겪어보다 나니까 제가 한국군에 방문했을 때와 미군의 이런 다른 나라 군을 또 봤을 때 그 보는 시각은 분명히 저만의 또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사진은 저도 잘 아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이 군인이 병사예요. 이게 전사 연장이거든요. 이 군사칭호가 전사한 것이 신입병이라는 소리예요. 신입병이라는 소리는 17살의 어린 나이의 군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옆에 있는 군인들은 미군과 한국 군인은 17살의 군에 안 나가잖아요. 첫째로 나이에서 차이가 났다. 두 번째, 영양적인 부분도 있어요. 북한 군인들이 군대에 나갈 때 조국 보위를 위해서 군에 나간다?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얼치기 내용은 제껴두고요. 솔직히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남자가 군에 안 나가면 그 남자로서 취급을 못 받아요. 사회에서 사회적 장애인 취급을 받아요. 신체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장애인 취급을 받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남자로서 군에 나가서 군복무를 하고 입당을 해야 정상적인 남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 사회적 구조가 만든 거죠.
여기에서 나가고 북한은 17살의 국민의 자격을 가집니다.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과 미군은 19살의 성인이 될 수 있어요. 2살 차이죠?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니까 제대로 잘 못 먹어서 키가 못 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2살인데 키가 159입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환경과 먹는 거에 언제 한번 배고픔을 겪어 못 봤잖아요. 자기 맛있는 것만 골라 먹잖아요. 거석에서 이제 야채를 먹어라 라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제 싸우는 이런 전쟁 똑같이 저희도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키 크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 사진의 에피소드는 첫째로 성인이 되는 자격의 나이 차이가 다르고, 둘째 너무 어린 나이에 입대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사회의 그러한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자랐던 영양적 부분도 있다. 아휴, 내가 이 사진을 몇 번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두 말을 안 듣네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요군들 아니고요. 이 사람들 민간인 신분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의 무기를 소재한 보위대라는 민간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나요? 병사생활 3년, 군사대학 1년, 장교생활 3년, 그리고 민간인 신분의 무기 탄약고를 관리한 보위대장 직책 3년이라고 했죠. 바로 그런 보위대예요. 그런 보위대인데 지금 이 사진을 찍힐 정도면 이게 국경 근처거든요. 그리고 국경 근처의 보위대들은 대체로 무기고가 함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신은 지금 군화가 북한 군화, 여군들이 신는 군화고 힐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여군들은 군화 5cm 여기에서 2cm의 그 뒤축되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실제 군부대에서는 군화를 신는 일이 많지 않아요. 대체로 운동화를 많이 신어요. 그리고 이제 군화를 신을 때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 뭐 이런 거 있을 때만 신고 외출을 할 때만 가끔씩 신어요. 그런데 이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은 그 같은 군화라도 얘네는 여기에다가 이제 7cm, 8cm, 9cm, 10cm 입고도 뒤축을 대버려요. 그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군이라면 진짜 여군들이 화가 납니다. 진짜 여군들은 이런 자유를 못 느껴요. 그리고 진짜 여군들은 이렇게 머리 꽁지를 못 따요. 예, 꽁지 따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제 가위를 쑥덕쑥덕 다 비웁니다. 그래서 단발머리 아니면 커터머리가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앞머리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앞머리를 못 내놔요. 그리고 이 별을 가만 보게 되면,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별이 그냥 오각별이에요. 북한 군의 별은 국장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별은 이제 별 이삭이랑 있고 이런 국장으로서는 인민군 별하고 오각별이 다르거든요. 오각별은 민간인 신분인데 군부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국장별이 진짜 군인 신분의 군인별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만 딱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자를 썼는데 그냥 빨간 오각별은 돼 있다. 민간인 신분의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장별의 이런 오각별은 이 사람들이 진짜 군인 신분의 군인들. 사진을 볼 때 그것만이라도 제발 판단을 하세요. 대체로 이제 무기를 먼저 지는 훈련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 학교들에서 기본적으로 태권도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 태권도 훈련과 군에 입대해서 배우는 격술 훈련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격술 훈련, 창격전, 무기를 가지고 이제 창격전 하는 그걸 총격전이라고 말해요. 한국에서는 아마 총검술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창격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총검술 훈련하고 격술 훈련, 이런 훈련만 병사 때 그냥 아침에 눈 뜨자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한 3년 동안은 무조건 그것만 해요. 북한의 군 입대는 병사 생활만 3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병사 생활을 3년이라는 기준을 넘어야 어떠한 당 간부의 자녀든 중앙당 간부의 자녀든 군사대학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장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병사생활 3년이라는 걸 딱 채우고 제가 군사대학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어린 나이에 올라갔어요. 그 열병식 때문에 올라가다 나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군사대학 올라갔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잖아요. 19살짜리가 딱 한 명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넌 연한이 안 된대. 왜 이렇게 나왔니? 했더니 입대 자체를 좀 빨리 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19살이 유일하게 걔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짜리가 딱 2명,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3명이, 제일 어린 요 3명이 한참 뭉쳐 다녔고, 나머지는 다 22살, 23살, 21살 다 이런 나이였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올라가는 이 횟수가 많은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입대하면 무조건 총검술하고 격술만 무조건 배우게 되면 이게 몸에 배거든요. 몸에 배는 순간 이제 무기를 갖고 움직이는 동작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배웠던 그때의 무기 분야 결합이나 무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이제 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서 이제 북한군 무기 580 무기 갖고 와서 신나서 참격자한테 무기를 훌 부러뜨렸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직도 그 580 그 북한 그 K총, NK총 그 무기를 아직도 무기 분해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눈 감고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무기 분해에 관련된 그거를 그 어릴 때 아주 디테일하게 배워줘요. AK 소총.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러한 무기들이 바로 북한군에서 오랫동안 다룬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들에 대한 정통은 아무리 여자라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어발사고로 어린애들 많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사 생활을 잠복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1년 365날 밤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엔 계속 자고, 낮에도 계속 졸고, 밤에도 계속 졸고, 계속 저는 인생이 되는데, 어쩌다 아프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통잠을 자게 되면 그때는 막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무기 철수, 근무 끝나고 철수 들어오는 게 대체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이제 무기 소재 이제 검사총을 해야 되는데, 절면서 이렇게 하다가 무기 총구가 무조건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총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서 탄창을 안 뽑고 격발기 당기면 이제 앞에 있는 동료를 쏴 죽인다던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무기 소재할 때에도 무기 청소라는 게 무기 소재라고 말하거든요. 그거 할 때에도 이제 오발 사고들이 있어서 앞에 있는 군인 엉덩이를 쏜다던가 이제 공탄 벽에 맞고 그 벽에 맞는 탄알이 이제 대각으로 이제 또 다른 군인 지휘관들을 죽인다던가 이런 오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북한군에서의 오발 사고를 많이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나요. 그 질문은 제일 그걸 보면서 내가 제일 조금 황당했다고 말해야 되나? 싸움은 체력으로 안 해요. 정신으로 하는 거지. 키 큰 사람이 잘 싸우고 힘센 사람이 더 잘 싸우고 키 작은 사람이 잘 못 싸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체격이 큰 사람을 체격이 작은 선수들이 못 이겨요? 이기는 사례 많아요. 왜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두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게 되면 이런 발언들이 결국 북한을 진짜로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북한이란 나라가 이제 자격지심도 있어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거에서 우리가 그러한 북한을 떠나서 정상적인 사고로 일반인을 딱 놓고 봤을 때 키 큰 사람이 무조건 잘 싸우고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그 논리 거기에선 먹히세요? 안 먹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 문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안보에서도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적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거는 패배의 원인이 돼요.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적을 과소평가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적에 대한 인식을 마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썩은 칼도 찌르면 사람이 다칩니다. 찌르는 부위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60년대에 낡은 무기라고 해서 그 무기에서 탄알이 발사가 안 되면 모를까? 탄알이 발사가 되면 그건 무기예요. 우리의 발전된 무기, 최신형 무기, 비싼 무기라고 해서 북한군의 무기가 낡고 못 쓴다고 해서 그 무기가 포탄을 발사 못합니까? 그들이 영양실조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그들이 칼을 찌를 힘이 없어요?
그들이 발사 버튼 누르는 힘이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